대법원 2001도 2819 판결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사무원에게 유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돈이라며 거액의 현금을 건넨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돈이 법적으로 누구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선거범죄를 처벌할 때 어디까지를 기부행위의 실행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이 된 중요한 사건이다. 사건의 개요를 쉽게 말하면 이렇다.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배우자였다. 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에게 4차례에 걸쳐 모두 1,700만 원을 건넸다. 검찰은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어 표를 얻기 위한 자금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선거사무원은 그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하부 조직책이나 선거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남은 돈에 대해서는 다른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분명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도 그 판단을 유지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의 뜻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이다.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직접 유권자에게 돈을 주어야만 기부행위가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선거사무원이나 조직책에게 돈을 넘겨 그들로 하여금 유권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는 경우도 기부행위가 되는지가 문제였다. 둘째, 선거사무원에게 돈을 준 행위가 단순한 준비행위나 예비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처벌할 수 있는 기부행위의 실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다. 쉽게 말해 아직 유권자 손에 돈이 다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선거사무원에게 건네는 단계에서 이미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따진 것이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이 행위를 기부행위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선거사무원이 단순히 돈을 잠깐 보관하거나 특정인에게 그대로 전달만 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어느 정도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중간자였다고 본 데 있다. 대법원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사무원에게 돈을 준 것이 단순한 전달 부탁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을 매수하고 후보자 지지표를 확보하는 데 쓰도록 돈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행위는 단순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이 금지하는 기부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넓게 금지하는 취지는 선거가 인물과 정책의 경쟁이 아니라 돈의 경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반대 의견은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다. 반대 의견은 법에 적힌 제공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금품이 귀속되도록 주는 것을 뜻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선거사무원에게 유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돈을 준 것은 선거사무원 자신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유권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준비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의 눈으로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돈을 준 상대방은 실제로는 선거사무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돈을 받을 유권자들이다. 따라서 선거사무원에게 건네는 단계만으로 기부행위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의 요지는 결국 이렇다.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선거사무원에게 돈을 건넬 때 그 선거사무원이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배분 대상과 액수 방식에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돈은 중간자에게 단순히 맡겨진 것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자금으로 제공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권자에게 직접 손으로 건네지 않았더라도 이미 기부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금권선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렇게 보아야 선거의 공정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에 대한 헌법적 비판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비판은 죄형 법정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의 관점에서 나온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반대 의견은 제공이라는 말을 교부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면 사실상 법문에 없는 처벌 범위를 만들어내는 결과가 된다고 본다. 이것은 형벌법규의 유추 해석 또는 확장 해석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 공소장에는 선거사무원에게 유권자 제공용으로 돈을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법원이 이를 선거사무원 자신에게 제공한 것으로까지 넓혀 인정한다면 이는 공소사실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런 점에서 반대 의견은 불고불리 원칙, 즉 검사가 기소한 범위 안에서만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결국 이 판결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공익을 강하게 지키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적 의문을 남긴다. 형사법적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보면
준비행위와 실행행위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언제부터 처벌이 가능한지가 바로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선거사무원에게 돈을 준 행위를 이미 기부행위의 실행이라고 보면 실행의 착수 시점이 상당히 앞당겨진다. 금권 선거를 막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반대로 어느 단계부터 범죄가 완성되는지 경계가 흐려질 위험이 있다. 특히 선거사무원이 실제로 돈을 유권자에게 다 나누어 주지 않았거나 일부를 다른 선거활동비로 써버렸거나 심지어 개인적으로 빼돌린 경우에도 처음부터 기부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책임의 범위와 결과의 귀속이 다소 넓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반대 의견은 이러한 해석이 구성요건, 명확성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렇지만 다수 의견이 전혀 근거 없이 넓게 본 것은 아니다. 우리 선거 현실에서는 후보자나 배우자가 직접 유권자에게 돈을 주는 경우보다 선거사무원이나 조직책을 통해 여러 단계로 돈이 흘러가는 경우가 더 흔하다. 만약 최종적으로 유권자에게 직접 돈이 귀속되는 장면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면 금권 선거는 거의 대부분 처벌망을 피하게 된다. 다수 의견은 바로 이 현실을 중시한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맡아 전달하는 사람과 실제로 배분 방법과 대상을 정하며 선거 매수 행위를 실행하는 사람은 구분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그에게 돈을 건네는 순간 이미 기부행위가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다수 의견은 선거범죄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더 중시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학적 쟁점은 이 사건이 폭력범죄나 사망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부검이나 손상감정 같은 문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법의학, 곧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실을 재구성하는 관점에서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우선 이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 증거의 비중이 매우 컸다.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얼마를 누구에게 주었는지, 또 그 돈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배분되었는지는 선거사무원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핵심이었다. 따라서 진술의 일관성, 기억의 정확성, 진술 사이의 모순 여부, 허위 진술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했다. 특히 선거범죄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공범관계가 얽혀 있어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법의학적 관점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과학수사의 주요 쟁점도 뚜렷하다. 첫째는 자금 흐름 추적이다. 현금이 언제 인출되었는지, 누구 손을 거쳐 누구에게 얼마가 전달되었는지, 실제 배부 액수는 얼마인지, 남은 돈은 어디에 쓰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오늘날의 수사기법으로 본다면 계좌거래 내역, 통화기록, 차량 이동 동선, CCTV, 휴대전화 위치정보, 메시지 기록, 선거사무실 내부 문서나 장부 등을 종합하면 보다 정밀한 입증이 가능하다. 둘째는 중간자의 재량 여부를 입증하는 문제다. 이 판결에서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선거사무원이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금품 배분에 재량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여부였다. 이를 밝히려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스스로 판단했는지, 사후에 보고를 했는지, 조직책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셋째는 남은 돈의 사용처 규명이다. 일부 돈이 다른 선거활동비로 쓰였다고 주장된다면 실제로 그러한 비용 지출이 있었는지 영수증, 일정표 차량 운행비, 식대, 인쇄비 등 회계 자료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전형적인 회계 포렌식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과학수사의 본질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는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떤 구조로 흘러갔고 선거사무원이 실제로 어느 정도 독자적 판단권을 가지고 배분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선거범죄에서도 디지털 자료, 금융자료, 통신자료, 조직 네트워크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단은 가능하지만 객관적 자료가 충분할수록 법적 평가의 정확성과 설득력은 훨씬 높아진다. 정리하면 대법원 2001도 2819 판결은 금권 선거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 기부행위의 개념을 넓게 해석한 판결이다.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사무원에게 유권자 제공용으로 돈을 건넨 경우라도 그 선거사무원이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금품 배분의 재량을 가진 중간자라면 이미 기부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는 강한 의미를 가지지만 반대로 죄형 법정주의, 공소사실, 특정, 불고불리 원칙, 무죄 추정 원칙 같은 형사법의 기본 원리와 긴장관계를 만든다. 그래서 이 판결은 결론의 타당성은 크지만 해석 방법 자체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